수학은 이지 훈. 조합입니다. 자, 조합은요. 자, 순열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조합 역시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도 없습니다.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어.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반에서 회장, 부회장 선거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한 10명이 있습니다. 저 10명이 우리가 10명이 딱 있는데 그중에서 임원 2명을 뽑습니다. 첫 번째가 임원 2명을 딱 뽑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합입니다. 10명 중에서 임원 2명을 딱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훈이가 임원, 그 다음에 수연이가 임원, 수연이가 임원, 지훈이가 임원, 똑같은 경우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2명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그 2명을 뽑아서 임원 2명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지훈이가 회장, 수연이가 부회장, 수연이가 회장, 지훈이가 부회장,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임원은 순서가 없는 거고 회장, 부회장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임원 2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시켜라 라고 했다라면 이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여기까지가 임원 2명을 뽑은 거예요. 그 2명을 순서 있게 배열시킨 겁니다. 따라서 2명의 순서 바꿔. 2패. 그죠? 지훈이 회장, 수연이 부회장, 수연이 회장, 지훈이 부회장. 2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2명의 순서 바꾼 경우의 수.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2명을 택해서 회장, 부회장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따라서 이것은 10P2가 되는 겁니다. 바로 조합과 순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조합과 순열의 연결 고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거고 뽑아서 순서를 주는 게 순열이다. 이해됩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갖고 계시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 시킬게요.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에요. 조합은 순서가 없다. 순열은 순서가 있다. 임원 뽑기가 조합이다. 반장, 회장, 부회장 뽑기가 순열이다. 됐죠? 그러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습니다. 선택하기만 해. 뽑기만 해. 순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뽑은 r개를 순서를 줍니다. 일렬배열합니다. 그럼 비로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아, 얘는 NPR 순열이 되더라. 그리고 이 R의 범위는 당연히 0 이상 N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조합과 순열의 관계입니다. 연결해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면 NCR은 뭐냐? 뭐예요 이거?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순열 NPR을 R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NCR이다. NPR을 R팩으로 나눠준다. 됐어요? 그때 우리가 NPR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NPR 팩토리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R 팩토리얼.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얘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주면 얘가 번분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N 팩토리얼 있겠고, 자 R 팩토리얼 그냥 있겠고, 얘가 분모로 딱 내려가지 않습니까? N-R 팩토리얼. 됐죠? 아, 이게 조합의 팩토리얼 표현법. 됐습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고 증명할 때는 이걸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계산은 이걸로, 증명은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옛날 기억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C 뭐 2 어떻게 하죠? 이것은 10P2를 2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10P는 얼마죠? 10부터 1씩 빼서 2번 곱하라. 2팩은 2 곱하기 1 아닙니까? 그럼 약분 딱 때려주면 얼마입니까? 9, 5, 4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 이렇게. 옛날 기억나시죠? 계산. 또는 이렇게 해서 10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10-8팩토리얼 이렇게 10-2팩토리얼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됐죠? 여기다 집어넣고 산수해도 되고 근데 이게 좀 빨라요. 계산은 이렇게 직면이 이렇게 됐죠?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통계할 때 이항 분포나 이런 게 할 때 이 조합의 성질들 이항 정리나 이제 뭐 A형은 그 뭐죠? 이항 분포 나오고 그다음에 이항 정리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적분과 통계 B형 학생도 이항 정리 나오고 나중에 이항 분포 나올 때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증명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목숨 걸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세요. 됐죠? 오케이. 거기서 특징 성질 몇 개 또 나옵니다. 뭐죠? 자, 그럼 NC0은 뭘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도 뽑지 않아. 그죠? 이것은 1입니다. 2라고 봅니다. 또 아래다 집어넣으십시오. 그죠? 0팩토리얼 나오고 np0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역시 n개를 뽑아요. 100명에서 100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다 뽑은 거니까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자, 정말 중요한 거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바로 이거죠. NC, R은 가장 많이 나온 거 NC, N-R과 같다. 요거 똑같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가장 강력한 성질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증명 들어갑니다. 자, 증명 들어가는데 우리는 좌변에 그 증명할 때는 팩토리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변 얘를 따져볼게요. NC, N-R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N 팩토리얼이고 R 자리에 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R 자리에 N-R 팩토리얼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자 N-R 자리에 N-R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탁 팩토리얼. 응? 그 NCR 팩토리얼 표현법에다가 R 자리에 얘만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N과 마이너스 A 돌아가세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와 똑같습니까? 분모가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곱하기 얘가 R 팩토리얼 딱 남겠고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곱셈은 교함수 성립하죠. 아,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군요. NC R과 똑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변을 쫙 했더니 좌변과 같다. 그런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는 물건이냐 저게? 이거죠. 우린 자 10C8 계산해 보래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죠? 10C 10-8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10C2 얘를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빠르죠. 오케이? 숫자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이거 됐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자,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내 걸로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조합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자, NCR은 이게 N-1 CR 플러스 N-1 CR-1 얘가 성립합니다. 얘가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위에 두 개의 합이 요 아래 것과 같습니다. 삼각형 쭉 보면 거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것도 물론 얘를 정의에 집어넣고 정의 그 NCR에 집어넣고 계산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증명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예로 자 A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과 조합 연관성 1, 2, 3, 4가 있습니다.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2의 4승계. 포함 배제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승계. 됐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 것이고, 그죠?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항전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4C0, 1입니다. 공집합 하나예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에서 원소의 개수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1을 뽑든지 2를 뽑든지 3을 뽑든지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에. 그다음에 원소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4C2가 되는 겁니다. 네 개에서 두 개를 뽑아요. 집합 1이나 집합 2이나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그죠? 순서가 없어요. 뽑기만 하면 돼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인 경우는 4C3. 원소 개수가 세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네 개인 경우는 다 뽑죠. 4C4. 그죠? 이것들을 다 더해준 게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2의 4승. 16가지. 이해되죠? 이것을 일반화시킨 게 원소 개수가 n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nc0 플러스 nc1 플러스 자 nc2 플러스 따따따 가서 자 ncn까지 합.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자 2의 n승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좋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의 부분집합의 개수, 4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조합이 적용된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다라면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증명할 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1, 2, 3, n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NCR은 n개에서 R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R개를 딱 뽑아보면 하나, 둘, 셋, 따다다다 가서 우리가 이게 몇 개? R개를 딱 뽑았어요. 그죠? 근데 딱 뽑는데 자, 이 부분집합에 딱 뽑아주는데 이 속에 뭐가 됩니까? 이 특정한 원소. 아무런 원소 상관없어. 뭐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3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3을 딱 좋아해요. 장미를 선물할 때도 새송이를 선물합니다. 그죠?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좋아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R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이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정한 원소. 그 선생님 특정 원소를 3이라고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3이 이 부분집합 R개 3이 어때요? 들어갔을 경우 또는 저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R개 속에는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3이 들어갈 경우는 3을 너 나와 있어. 뽑아놔. 특정한 원소니까 뽑아놓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 나와 있으면 n-1개가 남았겠죠. 그죠? 거기서 3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니까 R개 속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을 뽑아놨으니까 하나가 빠지죠. 그럼 몇 개를 뽑아요? R-1개를 뽑는 거죠. 뽑아서 3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3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특정한 원소 3을 뽑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빈칸 넣기나 이게 이제 3점을 넘어서 4점짜리 갔을 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3을 뽑아요. 특정 원소가 반드시 3이 들어가. 그러면 3을 뽑아놔. 그러면 3이 뽑아놔서 어차피 나중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3은 뽑혀져 있어. 그럼 R-1개만 뽑으면 될 거잖아요. 몇 개 중에서? 3이 뽑혔으니까 n-1개 중에서. 그죠? 그래서 3을 추가할 거니까. 이거가 3이 빠지는 경우는 더 3 빠져 있어. 그럼 우리는 n-1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3을 빠뜨릴 거니까 R개를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거 두 개를 합하는 경우가 내가 구할 NCR이다.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자 봐요. 예를 들어줄게요. 봐봐. 자 A집합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 중에서 우리가 원소 개수를 3개를 뽑아요.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럼 4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특정 원소가 뭐 있습니까? 3이 첫 번째 3이 들어가는 경우 그 3개의 원소 중에서 3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오케이? 3개를 뽑는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3이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러면 3이 들어가는 경우는 3 뽑아놔. 3 뽑아놓고 특정 원소 너 나와 있어.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될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3이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가 3개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이 제외될 경우는 너 3 빼. 그냥 나가 있어.
그럼 나는 이 세 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세 개를 다 뽑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할 저 43은 32 플러스 33. 3이 들어있을 수 있고 들어있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두 개 더해주면 계산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어요? 좀 어렵나 이게? 자, 물론 자, 이걸 증명할 때 이것을 그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어 팩토리얼 성질을 갖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물론 이제 이 조합 갖고 여러 가지 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이거 정리해주고 욕심을 좀 낼게요. 조합에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응용력이 대단하니까 자,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될 때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교재는 없는데, 자, R 곱하기 NCR이 있어요. 얘는 뭐랑 똑같느냐? N 곱하기 자, N-1 C R-1과 같습니다. 이게 왜 선생님이 이것을 보여주냐면 나중에 이것은 이항분포 할 때 이항분포 뭐 x가 b 바이노미널 뭐 b로 갔을 때 np였을 때 ex 기대값이 np 증명할 때 나옵니다. 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역시 우변을 아니면 좌변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던가 우변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증명 들어갈게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우변을 볼게요. 자, 우변은 n 곱하기 조합의 정리하면 n-1 팩토리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r-1 팩토리얼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얘는 얘끼리 빼는 거죠. n-1 빼기 r-1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 n이 여기다 곱해지면 n-1 팩토리얼에다 n이 곱해지면 n 팩토리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일단 r-1 팩토리예요. 그리고 n-1 이거 얘가 없어져요. 그럼 n-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NCR을 만들려면 여기다 r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 여기다 r을 하나 곱해주겠고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요.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은 뭐가 되는 겁니까? r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얘는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n과 얘가 곱해지니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이 r이 앞으로 딱 곱해지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r 곱하기 바로 n,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NCR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좌변이 증명이 딱 되는 겁니다. 물론 좌변을 갖고 우변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M-1C R-1 팩터 이과 같다라는 사실. 나중에 이항분포 확률 통계할 때 이항분포에서 또 적용이 된다. NP 증명할 때. 오케이? 여기까지 조합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조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응용이 되고 문제에 적용되는지 바로 두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어떤 것? 첫 번째는 도형과 조합. 두 번째는 함수와 연관성. 이 두 가지 선생님이 또 특강으로 또 해줄 테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확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과 조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과 조합입니다. 조합을 배웠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도형과 연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만날 거예요. 원이 있습니다.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연결을 딱 시키면 뭐가 나오면 같은 간격이니까 정육각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점들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6개의 점을 가지고 한 5가지를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선의 개수. 이 6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직선은요, 우리가 이 점 두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얘가 A점이고 B점이에요. 그러면 A, B 직선이나 BA 직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두 점만 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에요. 따라서 직선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6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직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의 개수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점을 6개를 연결한 정육각형에서 볼록 정육각형이에요.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가 역시 대각선도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보세요. 이렇게 탁 이렇게 정육각형이 딱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은 이렇게 막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막 그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이 6개를 연결한 직선의 개수예요. 그중에 대각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대각선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각선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6개. 얘네들은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선일 뿐이죠. 이 육각형의 변이 되는 거예요. 저 6개의 변은 대각선이 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대각선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뭘 빼줍니까? 6개의 변을 딱 빼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화시킬게요. 얘가 N각형이에요. 정N각형이에요. 아니면 볼록 N각형이에요. 직선의 개수는. 딱 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바로 NC2가 되는 거야. NC2. 그죠?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NC2에서 몇 개를 빼요? N개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작은 거에서 몇 개 규칙을 찾아가지고 일반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개수. 그러면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개수는 만약에 두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대각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최대개수니까 교점이 있게끔 두 대각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대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평행되게 그려질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면 이 크로스로 그려지면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대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 교점이 최대로 만나는 경우에 최대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교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만나는 경우는 크로스로 만나는 경우가 딱 두 대각선이 한 개가 발생해요. 최대로 만나는 경우의 수가. 그죠? 결국 나는 어때요? 이 6개에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을 두 대각선을 뽑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두 대각선을. 교점이니까. 그러면 나는 보세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4개의 점을 뽑았어요. 그러면 대각선을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최대 개수는 이렇게 크로스로 교점을 만들어요. 대각선을. 그러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4개의 점만 뽑아주면 두 대각선을 크로스로 만나게 해주면 교점의 최대값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4개를 뽑아라. 그래야 그 중에서 2개씩 연결해서 크로스로 연결시켜주면 대각선 2개가 만나서 교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아이디어. 이거예요. 됐죠? 최대값이니까. 일반화시킬게요. 그러면 N개에서는 몇 개 뽑으면 됩니까? 4개 뽑아주면 됩니다. 볼록 N각형에서 4개를 뽑아주면 역시 크로스로 만나게끔 해주면 교점의 최대값이 돼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제 직선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직선이었고 자, 이제는 뭘 보느냐? 됐죠? 네 번째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정육각형 삼각형 개수는 교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렇게 3개를 딱 만났어요. 삼각형 ABC나 삼각형 BCA나 삼각형 CAB나 똑같아요. 이게 순서가 없어요. 3개의 점만 뽑으면 돼요. 따라서 6개에서 3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삼각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일반화시켜요. N각형을 일반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N개에서 3개를 뽑아주면 그 N각형에서 볼록 N각형에서 3개를 뽑아주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N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삼각형의 개수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째 직각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정 N각형으로 국한지어요.
그때만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육각형일 때 직각삼각형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정육각형이면 이런 선택이 있어요. 이게 정육각형 딱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은 쫙 대각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중심, 원의 중심에 딱 지나가요. 대각선들이. 이렇게 가장 큰 대각선이. 그죠? 그러면 가장 큰 대각선이니까 이것은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름 하나에, 이 대각선 하나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자면 여기 하나.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니까? 90도니까. 지름의 원주각으로 연결돼요. 또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삼각형 두 개. 이쪽도 있죠. 촥 직각삼각형. 촥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하나의 지름에 직각삼각형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생겨요. 하나의 지름에. 그러면 똑같이 지름이 저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름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까 지름 이 경우 네 가지, 이 경우 역시 하나, 둘, 셋, 네 가지. 지름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역시 네 가지. 그죠? 그러면 지름은 우린 가장 이 끝점 하나, 둘, 세 개잖아요. 6개의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6개의 점에서 지름의 개수는 몇 개예요? 2로 나누면 돼요. 정육각형이니까 6개의 점을 정확히 2로 나눠주면 지름의 개수가 3개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마다 몇 개 있어요. 지름 하나에 그 지름 2개의 점 빼고 6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6-2 하면 되겠죠. 4개씩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4니까 12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킬게요. 그렇죠? 정N각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N각형을 일반화시켜주면 만약에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칠각형이에요. 정칠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대각선이 중심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대각선이 지름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수각형, 정홀수각형은 지름을 지나지 않아요. 정짝수각형이 지름을 지나요.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N각형에서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그게 홀수일 경우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 들어갑니다. 그 정N각형이에요. 2로 나눠준 게 바로 지름의 개수예요. 그죠? 근데 그 지름 양 끝점 2개 빼고 n개에서 몇 개? n개에서 2개 빼고 n-2개가 곱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정N각형, 짝수각형 속에서의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형과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바로 뭐죠? 평행사변의 개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조합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 뭐냐? 간단해요. 자, 하나, 둘, 셋, 따다다다 가서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몇 개? 평행한 직선이 m개가 있겠고요. 자, 이쪽으로 자 하나, 둘, 이쪽 평행한 직선의 개수가 n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는 자, 이쪽 평행한 개수 저 m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고 이쪽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역시 2개를 뽑아서 곱해주면 돼요. 이게 평행사변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딱 뽑았어요. 2개를 뽑았어요. 얘랑 얘를 뽑았어. 이쪽에서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쪽 평행사변이 딱 하나가 생겨요. 이 뽑는 경우의 수가 평행사변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원리. 이게 평행사변의 개수입니다. 그때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이 원리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할까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이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9개가 있어요. 너무 많나?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6개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6개가 되어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따라서 3개에서 2개를 뽑고 4개에서 2개를 뽑아서 곱해주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전체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정사각형 뭐 하나, 둘, 얘 한 개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빼고 2개짜리 빼고 그죠?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빼주면 직사각형 순수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직사각형도 평행삼이다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형과 조합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요 정도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는 뭘 하냐면 하나만 더 할게요. 조합에서. 자, 함수와 조합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순열과 또 연결됐고 함수의 의미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에서 다루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조합이 중요합니다. 자, 함수와의 관계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개수인데요.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말해줘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옳은 지식이 아니에요. 나만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의 정의는 집합 x의 각 원소가 이걸 집합 x를 정의라고 하죠. 정의역의 각 원소가 집합 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 함수 대응이라고 합니다. 모든 원소,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 함수 대응.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함수,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분수, 무리, 삼각, 그죠? 역함수, 합성함수,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의 극한,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도함수가 미분이죠, 그죠? 미분의 역연산, 적분이죠. 전부 다 함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함수의 정의를 모른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수학 공부 잘못한 거죠. 정의부터 다시 제대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함수 개수가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 통계 연결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제 바로 정리를 하기보다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자 A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이 이 1, 2, 3이에요. 자, B 집합이 우리가 1, 2, 3, 4입니다. 자, 그때 첫 번째 뭘 묻냐? 함수의 개수를 물어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수의 정의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자 A 집합이 있겠고 자 B 집합이 있어요. 1, 2, 3이 있겠고 1, 2, 3, 4가 있는데 자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은 반드시 하나씩 대응돼야 됩니다.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1로 대응, 2로 대응, 3, 4로 대응될 수 있죠. 그럼 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도 1, 2, 3, 4 갈 수 있어요. 4가지. 1이 1로 갔을 때 2도 1로 갈 수 있어요. 중복을 허락해요. 그럼 3은 역시 1, 2, 3, 4 4가지예요. 그죠? 그럼 1, 2, 3이 동시에 대응을 돼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4의 3승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B형 학생들은 A형 학생은 안 배웁니다만 그죠? 알아두십시오. B형 학생들은 바로 이게 뭡니까? 4, 파이, 3 중복 순열이 되는 겁니다. 4의 3승까지 오케이? 중복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함수 개수가 바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대로. 1, 2, 3, 4, 2도 1, 2, 3, 4, 3도 1, 2, 3, 4. 대응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자, 지워버리고. 우리가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두 번째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그럼 1대1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죠? 정의역에 x1, x2가 다르면 반드시 함수값 fx1과 fx2가 다른 게 1대1 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됐죠? 그러면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A 집합이 있어요. 여기가 1, 2, 3이에요. 자 B 집합이 있어요. 여기가 1, 2, 3, 4예요. 그죠?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1, 2, 3, 4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는 1이 대응된 것은 빼고 가야 돼요. 왜? 1이 대응된 값과 2가 대응된 함수값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이 대응된 거 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로 대응됐다고 칩시다. 셋다고 합시다. 그러면 2는 얘 빼고 몇 가지? 3가지. 그죠? 그러면 3은 2라고 2가 대응되는 거 빼고 막 얘가 1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3은 이 2개를 빼고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됐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이 말은 뭐냐? 서로 다른 4개에서 이 1, 2, 3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할 순열이수,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경우니까 바로 4P3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열이 되는 겁니다. 1대 함수가 순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연결. 이해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뭐 이런 관계.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저런 상황에서 x1과 x2가 정역의 원소 x1이 x2가 작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함수값도 작아요.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A 집합이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자, B 집합이 있어요. 1, 2, 3, 4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면 끝. 자, 그러면 만약에 자, 1이 어디 왔어요? 1이 만약 4로 간다라면 없죠. 왜? 2가 더 큰데. 그러면 1이 만약 4로 가면 2는 3으로 못 가잖아요. 함수값이 더 커야 되잖아. 2에 대응된 함수값이 더 커야 되잖아. 1보다 2가 크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1은 1로 가면 2는 2로 가거나 3로 가거나 자유롭잖아요. 3은 4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이것들 다 따지기 좀 어려워요. 그때는 1, 2, 3이 어차피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1, 2, 3에 대응될 3개를 뽑아요.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만약에 이렇게 뽑혔어. 그러면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중간은 중간끼리, 큰 놈은 큰 것끼리 연결하면 끝.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뽑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그죠? 뽑아주면 돼요. 뽑아서 대소 관계로 배열만 시키면 돼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뽑는 조합의 수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의 수다. 이게 됩니까? 오케이. 이런 개념적 발상. 아, 어떤 함수의 정의와 그죠? 대응관계가 이렇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연결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린 치역과 자 공역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할 분배 얘는 분할과 분배로 풀 거예요. 분할과 분배로 풀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더 연결시켜 드립니다. 치역과 공역 같은 경우 이렇게 함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일반화 시켜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니까 일반화 시켜 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 뭐 근데 이 예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이 예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화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담이 없어요. 자,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리가 쫙 될 거예요. 봅시다. 자, A 집합이 있습니다. 얘가 A1, A2, 그 다음에 자 A3 갑니다. AN이 있어요. 그죠?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습니다. B 집합이 자 B1, B2, BM개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라지 A 집합도 뭐가 됩니까? 원소. 자연수의 원소고 라지 B 집합도 자연수의 원소입니다. 다 자연수예요. 그때 자 A에서 자 B로 가는 이런 함수 중에서 대응 중에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 어떻게 구하라? 바로 이거죠. m 파이 n입니다. 따라서 m의 n승. 아까 했던 걸 기억하세요. 이게 공역이에요. 공파이 정이에요. 공의 정승이에요. 공의 정승. 두 번째. 그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인데요. 그건 뺄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바로 뭐라고? MPN이다. MPN이다. 그래서 뭐 MPN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M이 N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의 원소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다음에 A에서 자 B로의 함수인데, 함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X1이 X2보다 작고, 그죠? 그렇다면 FX1이 FX2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할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MCN이다. 조합의 개수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는 취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는 분할과 분배로 간다. 자, 네 번째는 취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다? 분할과 분배. 싸움이다. 라고까지 한 가지 추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어떤 그런 기본 개념. 수열과 조합을 연결시킨 어떤 선생님이 추가된 어떤 특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가로 시켜주시면 여러분 무적이 됩니다.